이번 토픽은 점 추정과 구간 추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데 회귀 분석에서의 점 추정과 구간 추정을 설명드립니다. 그런데 점 추정과 구간 추정인 단어는요, 그 전에 나왔어요. 언제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7장 토픽 2에서 토픽 2가 점 추정에 관한 얘기 있고 그 이후 토픽에서 구간 추정을 다루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을 했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7장에서는 뮤에 대한 추론을 하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뮤에 대한 추정을 하는 건데, 우리가 아는 것은 표본의 자료잖아요. 표본의 x바 표본의 크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용해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추정, 영어로 estimate라고 하는데, 추정하는 방법은 점으로 추정하는 방법이 있고 구간으로 추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정을 하는데 뮤를 추정할 때 x바를 하는 건 우리 다 알고 있는데, x바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없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 x바로 뮤를 추정한다. 두 번째는요, 중앙값으로 뮤를 추정할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 첫 번째 나온 값과 두 번째 나온 값을 평균을 내서 뮤를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최선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본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표본 평균이라고 부른 이유는 모집단 평균, 이 모집단 평균을 추정하는데 한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평균, 즉 표본에서의 평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뮤의 점점 값을 구하시오 라는 질문이 나오면 x바 값을 알려주면 뮤의 점점 값을 구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귀 분석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분석은 모집단과 표본이 있는데 앞에서는 뮤 x바인데 여기서는 조금 틀리죠. 회귀식을 봐야 되겠습니다. 회귀 모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표본의 실제 값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에서는 추정 대상이 뮤였습니다. 이번엔 추정 대상이 무엇일까요? 그 추정 대상은 모집단에 있는 걸 우리가 추정할 건데 뭐를 추정할 겁니까? y 추정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x도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엡실라는 모르는 거예요. 추정이 불가능한 거죠. 우리의 추정의 대상은 베이라 0와 베이라 1입니다. 따라서 요 뮤 자리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추정 대상이 뮤 대신에 베이라 0와 베이타 1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추정값 또는 추정량은 어느 것입니까? 베이라 0의 추정량은 B0이고요. 베이라 1의 추정량은 B1입니다. 따라서 표본에 요 x바 자리 대신에 뭐를 넣으냐 하면 B0와 B1을 넣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B0하고 베이라 1이 관계가 있는 거고 B1은 베이라 1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때 점 추정하면 여기 점 추정의 대상은 뮤1 하나라면 회귀 분석의 경우에는 점 추정의 대상이 베이라 0와 베이타 1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구간 추정의 대상은 이때 뮤 하나라면 여기는 베이라 0와 베이라 1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공부할 때 x바가 좋은 추정량, 그래서 우리가 표본 평균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좋은 추정량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불편성, 그 다음에 efficiency, 효율성 등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토픽 2, 제7장의 토픽 2를 참조하시고
이 불편성과 효율성을 만족하는 것이 B0고 B1입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에서 베이타 제로의 점정값을 구하시오 라는 질문이 나오면 B0를 알려주면 되고, 베이타 1의 점정값을 구하시오 하면 B1의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구간 추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에 대한 구간 추정을 해볼 거예요. 뮤에 대한 구간 추정은 이렇게 했습니다. x바에 플러스 마이너스 한개 오차를 했습니다. 한개 오차는 이렇게 했어요. g의 서브스크립트 2분의 알파 곱하기 시그마 오버 스퀘어루트 n이고, 이때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요, x바의 표준 오차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만약에 모집단의 시그마를 모른다면 다른 식을 썼습니다. x바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시그마가 모른다면 시그마를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스퀘어루트 n은 분모의 스퀘어루트 n은 변함이 없으니까 n을 그냥 삽입하면 되고요. 대신에 시그마 대신에 시그마를 모르니까 s, 시그마의 추정값인 s를 사용하는 거고, 이때 g를 사용하지 못하고 t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뭐라고요? x바의 표준 오차의 추정값입니다. x바의 표준 편차를 표준 오차를 추정한 값이요. 그냥 표준 오차라고 쓸게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다. 될까요? 자, 베이타 1에 대해서는 추정을 많이 하고요. 베이타 0에 대해서는 추정을 덜 합니다. 그러나 식은 똑같은 패턴이에요. 자, 베이타 1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타 1에 대한 구간 추정. 요걸 보시면 똑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회귀 분석에서는요, 모집단의 시그마는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즉 요거 에라텀의 시그마는 모른다고 가정을 해요. 그럼 대신 뭘 써야 될까요?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야죠. 잔차니까 리지주얼의 표준 편차를 써야 합니다. 식이 이렇게 됩니다. 베이타 1 자리에 뮤가 있죠. 그리고 여기 x바가 있는데, 그럼 여기에 뭐가 와야 될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앞에 베이타 1을 추정한 b1이 있으면 되겠죠. 추정값인 b1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g, 시그마를 알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g를 사용할 수 없고요, t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괄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여기선 x바의 표준 오차이고, 이번에는 x바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b1의 표준 오차인데, b1의 표준 오차는 계산식이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계산식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기호를 써버려요. SB1이라고 합니다. 베이타 1만 있는 게 아니라 베이타 제로도 있겠죠. 그래서 베이타 제로에 대한 구간 추정을 하려면 구간 추정의 공식이 어떻게 할까요? B0에 플러스 마이너스 t의 서브스크립트 2분의 알파 곱하기 B0의 S 서브스크립트 B0입니다. 즉 B0의 표준 오차 추정값을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t를 사용하는데요, 이 t 분포를 보면 되는데 자유도가 얼마였습니까? degrees of freedom, df는 degrees of freedom, 자유도는 n-1이었습니다. 근데 베이타 1이나 베이타 0에 대한 구간 추정할 때는요, 자유도가 얼마야 되냐면 n-2여야 됩니다. 2를 뺍니다. 왜 2를 뺄까? 여기서는 2를 뺐는데 그냥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뮤 하나만을 추정해서 2를 뺀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회귀 분석의 경우에는 몇 개를, 모수가 몇 개가 있습니까?
두 개가 있죠. 그래서 2를 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요, 여기 있어요. 구간 추정에 대해서 베이라 1에 대한 구간 추정은 이렇게 되어 있고, 베이라 제로에 대한 구간 추정은 이렇게 되어 있고, 자유도는 n-2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회귀 분석을 돌렸습니다. 여기는 종속 변수고요, 얘가 독립 변수입니다. 그래서 돌리고 났더니 엑셀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이 표에 대한 해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개수가 있는데 y절편의 개수가 마이너스 0.0212고요. x의 개수가 1.5272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표본에서의 회귀식이 y 해트는 마이너스 0.0212 더하기 1.5272x란 뜻입니다. 그 다음 표준 오차를 보겠습니다. 여기 표준 오차의 추정값인 SB1과 SB0를 구하시오 했는데 표준 오차의 추정값은 여기에 써먹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거 공식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기호로 표시한다 그랬어요. SB0와 SB1이라는 기호로 표시하는데 여기 있어요. 표준 오차인데 y절편의 표준 오차라 이것이 SB0고요. 이것은 SB1이 됩니다. 따라서 SB0의 값은 0.0090이고 S 서브스크립트 B1의 값은 0.1697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점점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고 3번은 실내 구간 추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베이라 1의 점점 값은 어느 것입니까? 베이라 1의 점점 값은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B1의 값이 베이라 1의 점점 값이고 베이라 제로의 점점 값은 B0의 값이다. 따라서 B1의 값인 1.5272가 베이타 1의 점점 값이고 베이라 제로의 점점 값은 B0의 값인 마이너스 0.0212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실내 구간을 구하라고 했어요. 베이라 1에 대한 실내 구간 먼저 구해 볼게요. 식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B0 마이너스 플러스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t의 서브스크립트 2분의 알파인데 1 마이너스 알파, 이게 신뢰 수준인데 이 신뢰 수준에 대해서는 제 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뢰 수준이 95%로 하니까 알파는 5%이고 2분의 알파는 2.5%입니다. 따라서 공식에 t의 서브스크립트에 2.5%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 서브스크립트 b1인데요. s 서브스크립트 b1이 여기 있죠. 0.1697입니다. b1의 값은 1.5272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남았네요. 요 값은 t분법별을 찾으면 되고 자유도가 얼마입니까? Degrees of Freedom은 n-2라 표본의 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라 n-2, 즉 자유도는 3입니다. 자유도가 3이면 3일 때 오른쪽 꼬리의 면적 2%의 이 값은 표를 찾으면 3.182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1.5272 플러스 마이너스 3.182 곱하기 0.1697 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계산해서 풀으면 0.9872에서 2.06
7이가 됩니다. 이게 구간 추정입니다. 자, 이번에 구간 추정을 베이타 제로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0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죠. 한꺼번에 해서 B0에 플러스 마이너스 t의 서브스크립트 2분의 알파 곱하기 sb0 이렇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b0의 값은 여기 나와 있죠. 마이너스 0.0212 플러스 마이너스에 t의 서브스크립트 2분의 알파는 조금 이따 하고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있죠. 따라서 0.0090 있고요. 자, 요거는 지금 자유도가 얼마라고 했나요? 자유도가 3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꼬리의 면적이 2.5%일 때,2분의 알파가 2.5%예요. 오른쪽 꼬리의 면적이 2.5%일 때, 그리고 자유도가 3일 때, 그 t 값은 여기 구했죠? 3.182가 됩니다. 요걸 풀면 답이 나오고, 이 값은요, 마이너스 0.0499 에서 0.0074 이렇게 구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표에 제가 푸른 모든 것이 있습니다. t 통계량과 p 값은 이창하고 이토피아와는 관계가 없고요. 여기 보겠습니다. y 절편, 즉 베이라 제로에 대한 구간 추정이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 0.0498부터 0.0073까지가 구간입니다. 요거랑 거의 유사하죠. 좀 숫자가 틀린 이유는 반올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올림은 몇 자리에서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베이라 1에 대한 구간 추정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구간이 제일 작은 값은 0.9873이고 큰 거는 2.067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열심히 구했는데 컴퓨터 프린트아웃에는요, 제가 손으로 열심히 구할 필요 없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하위 95%, 상위 95% 해서요, 실내 구간이 95%일 때에 하위 맨 작은 값은요, 여기 나와 있고, 실내 순위 95%일 때 상위 최고의 값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알파가 5%, 즉 1-알파가 95%일 때는 이렇게 구했는데, 만약에 이게 90%, 신뢰 순위 90%일 때는 컴퓨터가 구해줍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컴퓨터가 구해주지 않습니다. 그건 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컴퓨터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95%, 신뢰 순위 95%를 많이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컴퓨터가 미리 너 95%로 할 가능성이 높잖아. 그래서 내가 이미 값을 구해줄게 한 거예요. 그럼 90%는요, 별로 많이 안 합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안 하기 때문에 90%일 때 별도로 컴퓨터 프린트아웃을 주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